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신차 소식을 전해드리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르 혹은 분야의 최고 위치에 있는 무언가를 일컬을 때 끝판왕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는데요. 오늘은 하이엔드 럭셔리 전기차의 끝판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영국의 초럭셔리 브랜드 롤스로이스에서 출시한 전기차 스펙터입니다. 먼저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롤스로이스의 120년 역사상 최초의 100% 순수 전기차 양산 모델로 과거 팬텀 쿠페를 계승한 울트라 럭셔리 일렉트릭 슈퍼 쿠페입니다. 울트라 럭셔리 일렉트릭 슈퍼 쿠페라는 명칭은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요. 조금 수식어가 과하다 싶기도 한데 롤스로이스에서 공식적으로 스펙터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수식어입니다. 멋진 말은 다 섞어놓지 않았나 싶네요. 롤스로이스는 내연기관 모델들에서는 모두 12기통 고배기량 고출력 엔진만을 사용해 왔는데요. 전기차에 와서도 상당히 커다란 120kW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합니다. 현재 아이오닉5나 EV6에 적용되는 배터리 용량이 77.4kWh 정도인 걸 감안했을 때 2배가 살짝 안 되는 크기의 배터리가 탑재되고요. 듀얼 모터가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4륜구동을 제공하며 제로백은 4.5초, 출력은 585마력의 토크 91.0을 발휘하는데요. 생각보다 제로백이나 출력이 높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롤스로이스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를 만드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출력은 어느 정도만 충족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으로 520km 정도 됩니다. 주행거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WLTP 기준 520km 정도면 국내 인증 기준으로는 400km 초중반 정도 나올 테니까 배터리 용량에 비해 주행거리가 그리 길진 않습니다. 주행거리가 길지 않은 이유는 스펙터의 크기와 무게를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데요. 전체 길이는 무려 5453mm로 5.5m에 가까운 메르세데스 마이바흐와 비슷한 전장을 가졌고요. 전폭은 2m가 넘는 너비를 가졌으며 공차 중량은 무려 2975kg으로 3톤에 육박하는 엄청난 무게입니다. 롤스로이스 중에서 가장 무거운 모델인데요. SUV 모델인 컬리넌보다도 300에서 400kg 정도 더 무거운 공차 중량입니다. 주행거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기역학 계수는 0.25cd로 무난한 편이지만 워낙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지 주행거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 순수 전기차 스펙터의 가격은 약 6억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6억이 아니라 6억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 스펙터의 시작 가격의 범위는 SUV인 컬리넌보다 조금 더 높고 플래그십인 팬텀보다는 조금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라는 단어가 결코 어울리는 가격은 아니지만요. 스펙터는 2023년 4분기, 즉 내년 겨울부터 고객들에게 인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빠르면 2024년 봄쯤에는 스펙터를 도로 위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는 팬텀과 고스트 그리고 레이스에서 알 수 있듯 유령이라는 의미를 가진 차명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령, 귀신이라는 이름은 결코 유쾌한 이름은 아니지만 롤스로이스가 이런 유령이라는 의미를 꾸준히 사용하는 이유는 유령처럼 소음이나 잡음 없이 정숙하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오픈카 버전인 던이나 SUV 모델인 컬리넌에서는 잠깐 유령의 이름을 벗어나기도 했었지만 스펙터에 와서는 다시 유령이라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죠. 스펙터의 의미 또한 귀신, 망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엔진과 변속기를 포함한 파워트레인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는 물론 밖에서도 거의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죠. 이것이 롤스로이스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인데요. 그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스펙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롤스로이스의 첫 번째 전기차는 어떤 장르로 출시될까 정말로 궁금했는데 당연히 세단이지 않을까 했던 예상을 완전히 깨버리고요. 투도어 쿠페로 출시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팬텀 쿠페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된 모델로서
세단보다는 쿠페가 공기역학 개수를 확보하는 데 있어 유리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현재 롤스로이스 라인업 내에서 쿠페 라인업이 레이스를 끝으로 단종되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쿠페형 라인업으로 출시된 것 같기도 합니다. 세단으로는 팬텀과 고스트가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전면부 디자인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 개인적으로 인상적으로 와닿는 부분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크기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전기차 시대에 와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과 두 번째는 주간 전조등과 하향등이 나누어진 분리형 헤드램프를 가졌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신형 고스트와 스펙터의 전면부를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헤드라이트가 눈에 띕니다. 초대형 그릴과 환희의 여신상은 동일하지만 헤드라이트 구조는 너무나도 다르죠. 롤스로이스도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는 색다른 시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이 변화는 최근 BMW의 플래그십 세단인 BMW i7과 닮아 있습니다. BMW 7 시리즈가 풀 체인지가 되면서 엄청나게 커진 그릴 덕분인지 롤스로이스 느낌이 난다는 평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헤드라이트가 i7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면서 BMW i7이 더더욱 롤스로이스 느낌이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롤스로이스가 BMW 산하에 있는 브랜드라 그런지 BMW의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전면부에서 조금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도 투도어 쿠페를 가진 스펙터의 측면부를 보면 그런 아쉬움은 모조리 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롤스로이스에서는 스펙터를 울트라 럭셔리 일렉트릭 슈퍼 쿠페로 어필하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보면 그 수식어가 단번에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전장이 5.5m나 되는 울트라 사이즈를 가졌고 휠은 롤스로이스 쿠페 역사상 최대 사이즈인 23인치 7스포크 휠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슈퍼 쿠페입니다. 게다가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낮은 공기저항 계수인 0.25CD를 만들어낸 유려한 라인은 스펙터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징이기도 하죠.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측면 실루엣은 큰 3개의 선으로 시작되었다는 디자이너의 말대로 임팩트 있고 간결한 라인을 통해서 진정한 럭셔리 쿠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커다란 기교를 부리지 않아도요, 너무나도 우아하게 다가오는 건 롤스로이스 쿠페만이 가진 매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하차감을 만들어내는 스펙터의 특징은 도어가 반대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건 롤스로이스 레이스 그리고 던과 동일한 도어 개폐 방식이죠. 타고 내리기도 더 편할 뿐더러 그 어떤 쿠페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는 롤스로이스 쿠페만의 특징입니다. 사실 쿠페 디자인에서 측면부 못지않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는 뷰 포인트는 바로 이 각도인데요. 매끈하게 떨어지는 C필러 라인과 빵빵한 리어 핸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뷰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저는 스펙터의 이 뷰를 보면서 떠오르는 차가 하나 있는데 바로 마이바흐 엑셀레로입니다. 마이바흐 브랜드 최초이자 마지막이 된 슈퍼 럭셔리 쿠페인데요. 엑셀레로가 조금 더 날렵하고 스피디하게 생기긴 했지만 두툼한 C필러와 루프에서 트렁크까지 직선으로 쭉 이어지는 라인 등이 유사성을 갖는 것 같습니다. 스펙터의 후면부의 경우 테일램프를 포함한 모든 부분이 정말 간결하고 심플하죠. 대부분의 롤스로이스 모델들은 전면부는 매시브한 그릴로 인해 엄청난 존재감을 표출하지만 후면부는 전면부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부분은 스펙터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스펙터의 인테리어는 내연기관 롤스로이스의 레이아웃을 그대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없어졌음에도 기존에 사용하던 변속 방식이나 아주 두꺼운 센터 터널 등의 요소들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스티어링 휠 디자인을 획기적으로 바꾸거나 중앙 모니터의 크기를 키우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들 중에서 프렁크가 존재하는 차들도 있지만 스펙터의 경우 프렁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롤스로이스 스펙터의 인테리어는 신형 고스트의 인테리어 구조를 따르고 있죠. 사실 롤스로이스의 경우 몇십 년 전 모델과 비교해 보더라도 인테리어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전기차인 스펙터에 와서도 인테리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찾아보기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나마 혁신적인 변화를 꼽자면 계기판이 풀 디지털 계기판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신형 고스트의 경우 계기판에 크롬 링 3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스펙터에서는 그 부분까지도 디지털화로 바뀌면서 완전한 풀 디지털 스크린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인테리어의 경우 비스포크 옵션으로 수만 가지의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천장을 수놓은 스타라이트 헤드라이너와 더불어 이번 스펙터에 처음으로 적용된 4796개의 별을 새긴 스타라이트 도어까지도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앰비언트의 맛집이라면요, 롤스로이스는 스타라이트 맛집으로 볼 수 있겠네요. 롤스로이스 스펙터는 투도어 4시트 쿠페이므로 4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2열 가운데는 분리되어 있어 5명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롤스로이스 레이스보다 스펙터가 185mm가 더 길어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넉넉한 실내 공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실제로 롤스로이스 레이스 2열에 앉아봤을 때 결코 좁지 않은 포지션이었기에 스펙터의 2열 좌석 또한 성인 남녀가 앉기에 답답한 공간이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롤스로이스 역사상 최초의 전기차 롤스로이스 스펙터에 대한 리뷰를 전달드렸는데요. 요즘 슈퍼카 혹은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들에서 최초로 출시되는 모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시아 최초로 직접 보고 온 페라리 역사상 최초의 SUV 프로 산계도 있었는데, 그만큼 자동차 시장이 현재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롤스로이스 스펙터를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그 순간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롤스로이스의 순수 전기차 스펙터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 자동차 읽어준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